안녕하십니까. 어, 중2도 들을 수 있는 역사와 종교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찍어봤는데, 찍다가 중간에 좀 끝부분에 잘려가지고, 어, 그 뒤에 이제 조금 뭐 또 할 말들이 있었거든요. 근본 원인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또 좀 보충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2022년 9월 28일입니다. 근데 조그만 뉴스 하나 가지고 한번 그 실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보충도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2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2 수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건너뛰는 거 없이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중2들이 듣기도 하고. 자, 앞쪽 거 이제 들으셨다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하기 뭐 나름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현상학적으로 뭐 볼 때 어떤 의미가 됐건 가치가 됐건 신념이 됐건 어떤 방향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의미를 남기고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신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그걸 활용할 수 있죠. 자의로를 제가 얘기를 했죠. 고대에서 막 중세 이런 그 사이에 보면은 방패에 이렇게 자의로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양을 넣어서 신국이 아닌 악의 국, 악의 축 생각나죠. 악의 국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본 뉴스 중에서, 조그만 뉴스일지 모르지만 뭐 일단 그 앞쪽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그 투표를 통해서 99% 이렇게 해서 예측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거보다 제가 지금 이 역사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봤던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스정 교회 쪽에서, 동로마 그 교회 쪽에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참 이게 현대도 똑같구나, 참여를 독려하는, 종교적으로 독려하는, 그게 참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현대인데도 예전에 그 이노센트 3세인가? 그때 그 한
대략 1000년 전의 교황이 10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때도 독려를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욕망들이 모여서 이제 글로 가서 거기 뭐 1차에서 7차까지 있다고 하는데 별의별 일 다 있었죠. 음, 약탈하고 막 그 애들 그 노예로 팔아넘기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속여서 조정을 많이 했죠. 근데 조그만 뉴스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얘기 공유가 뭐 공산주의권의 그런 얘기 공유, 물론 이제 지금의 공산주의, 예전 공산주의는 뭐 사실 다 망한 거고 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주의적인, 저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안 본다고 했잖아요. 전체주의라고. 중요한데 갑자기 전체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이러면 좀 그렇겠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상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관료사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저번 세기에 와르르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큰 나라들은 자본주의 그 도입을 한다고 해도 서방 같은 가치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짓눌려 있고 감시가 심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게 심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막 나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우크라이나도 동쪽 서쪽이 좀 다르고 동쪽이 친러적이고 서쪽이 친서방적이고 게다가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동쪽은 러시아한테 되게 많이 당했고 사실 서쪽은 폴란드도 엄청 당한 나라지만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는 강자가 돼서 막 그렇게 하고 유대인한테도 당하고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에 이식이 된 얘기 공유는 동쪽이랑 서쪽이랑 각각 이제 소련적인 가치 그리고 서방적인 가치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좀 경험 많은 노련한 열강들이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정교에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가 있는데 서로마에 이제 크리스교가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부터 또 프로테스탄트 신교까지 다양한 파들이고 동로마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이런 걸 믿어요. 근데 사실 동유럽까지도 그리스부터 해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이제 그쪽에 속하죠. 여기는 그리스정 교회가 많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계 책에 어느 나라는 시합, 어느 나라는 수합,
순위파, 어느 나라는 신도, 어느 나라는 공산주의, 어느 나라는 이슬람 막 이렇게 배우지만은 이슬람이 어디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쪽이 제일 많아요. 무슬림 인구가.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거지 다양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이 대부분이지. 그러나 유대교랑 크리스교랑 그 안에 다 있어요. 다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종교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이외 종교는 인정을 안 하는 좀 그런 쪽이죠. 그런 게 다 호적에 막 이렇게 남아. 호적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민증 같은 데에 아이디 이런 거기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지금 그쪽 동네의 종교가 유난히 배타적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이유는 딱 하나, 유일신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유일신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등한 시스템이에요. 나 이제 그게 갈렸을 때 굉장히 서로를 가까운 데서 이단시해서 엄청나게 죽이고 나면 재산을 뺏는 거거든. 재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전쟁이 됐건 이 30년 전쟁이 됐건 이런 게 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거. 실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그런 경제나 금융 그 관점에서 설명하면 100% 그냥 이해가 가지만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름대로 다 이제 쓰인단 말이죠. 특히나 어, 어,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사실 아브라함 종교를 제외하고는 종교가 사실 유일신 종교를 이렇게 진지하고 강렬하게 그렇게 하는 데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시리아를 얘기를 했지만 시리아에 되게 여러 가지 종파들이 다 있고 그게 다 나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교로 일단 딱 묶으면은 그쪽도 그리스 정교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방향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라고 합니까? 갈라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은 전에 이제 그 종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종교 때문에 전쟁이 유럽 쪽은 엄청 많죠. 유럽 중심의 그 동네들 유럽뿐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지중해 근처에서부터 이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쪽까지 엄청 많았죠. 종교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거 가지고 붙은 게 엄청 많은데 제가 9.11부터 해서 이제 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테러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비디오 테이프로
그건 안중근 선생이 한 거랑 완전 다른 거지. 안중근 선생은 따박따박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다면은 오사마 빈 라덴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 테러를 해놓고 그래도 자기 나름의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무슬림에게 해왔던 거에 비하면은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걸 남긴 적이 있어요. 근본 원인. 종교와 신념과 이런 게 강한 경우가 있거든. 3대 아브라함릭 종교랑 공산주의,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또 이제 특히 냉전 시기에 그때 이제 형성된 그런 그 관념들은 이제 강해. 우리나라도 냉전 시기에 그 저기를 했던 피해를 봤던 나라도 갈라지고. 근데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슬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올까봐 그걸 이제 극소수의 이제 그 있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밀쳐내는 그런, 그래서 뭔가 극우화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막 이런 사태가 되면은 나토가 조금 더 결집되고 막 하겠지. 근데 이때도 보면은 결국은 어, 그 밑에 오사마 빈 라덴의 그 말에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열강이라고 하는 서방 세력이 너무나 이 양쪽 그 문명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명이 부닥치는 요 지역에서 너무나 갈라치기 하고 또 이를테면은 친미 정권 지원하고 소련은 소련대로 지원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원하고 예전에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뭐 그렇지. 지금도 러시아라든지 또 이 그 미국이랑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나라들,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미국이랑 좀 이렇게 결합이 강한 몇 나라가 있죠.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뭐 일방적으로 이제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은,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의 표현력은 굉장히 촌스럽지만 미국이 그 이슬람 문화권 아랍 쪽 요쪽에다가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약간의 차이들을 가지고 갈라놓고 그게 실제 종교가 됐건 종교에 가까운 이념이 됐건 이거 가지고 갈라놓고 이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이 절대 그 친미 국가가 아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에이 중용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련이랑 가까웠어요. 소련.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렇게 벨포 선언 막 하고 해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말 쓰는 사람 별로 없고 소련어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동유럽 쪽에서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뭐라고 했죠? 제가 걸어놨었는데 어딘가에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그 이 관련되는 거 하면서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비정상회담에 독일의 다니엘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잖아. 근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크리스찬인데 신학자야. 근데 연구하던 끝에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 2년 전에 시리즈로 얘기하던 것 중에 한 몇 분인데, 구약을 연구하던 분이 결국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럼 유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백인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죠. 예수님이 거의 백인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고 중동 사람이고, 그 모델이 다 이탈리아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 그 형상을 만든 거고, 지금은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동유럽 쪽에서 많이 그때 당시에 왔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면은 거기도 처음에는 이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동에 와서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나게 죽이고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 아랍권이 모여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돕던 게 소련이라니까요. 소련. 그러다가 프랑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핵을 만들어 버렸어,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랑 같은 방식의 핵을 60년대. 우리나라도 박통 때 같은 방식의 핵을 만들려고 했었고요. 이희도 박사님이랑은 관련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나서는 소련이랑 이집트랑 편을 먹어요. 소련이랑 이집트랑.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소련이나 아니면은 프랑스고 뭐 영국이고 이런 데는, 그런 열강들은 절레절레 어떤 면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표방하는 거랑 많이 다른 그 역사들이 있죠. 원래는 이제 이집트 거기가 그 영국이나 이쪽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거든요. 수에즈나 이런 거. 근데 나세르 대통령이 그냥 국유화 선언해버리고 막 하면서 영국이랑 안 좋아지고 소련이 온 거야. 그 중동전에서 그 소련이 도울 때 그거 아세요? 북한이 참전했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김일성이 뭐 보천보 전투 뭐 해서 막 이게 영웅이 되고, 실제 뭐 신문에서 호해로도 막 그때 당시에 나오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중에서는 김일성이 그래도 그게 많이 과장된 거고 막 이렇게 해도, 그리고 겁나네. 막 북한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동족적인 한 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잿더미가 된 이후에 북한이 훨씬 더 성장이 빨랐고, 북한이 제3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집트를 도왔어요. 그 정도로 복잡한 거야. 근데 그런 모든 이 판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열강들이 종교 혹은 종교에 가까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동네를 많이 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빈라덴이 했던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거에 비해서는 세 발이 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길고 긴 중동의 열강과의 그 역사, 열강에 의한 종교적 갈라치기, 이념적 갈라치기에 이골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늘 뭐 끊이지 않고 뭐 이렇게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반부가 되면서 거기에다 심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오사마 빈 라덴의 그 선택은 100%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은 그 밑에 숨겨진 그 배경에는 열강들이 어떤 식으로 종교와 이념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술수를 쓰느냐. 걔네들은 9.11 같은 뭐 이슬람 무장단체가 하는 그런 식으로 촌스럽게 안 해요. 졸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잘 생각해 보세요. 분쟁 지역마다 그 분쟁 지역이 뭔가 문제가 있고 내전이 있는 지역이 심지어는 그 조그만 지역 내에도 갈려 있단 말이지. 반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반군. 정부가 있어. 중동에 뭐 미국이 계속 그 침략하고 이 군 주둔하고 정부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아.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도 해. 그러면 반군 세력이 생기지. 최대한 이용해서 종교적인 이념적인 강한 신념 이야기들 이런 고리로 싹싹 갈라놓고 그렇게 갈린 지역들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이고 아프간이 되는 것이고 파키스탄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는 미국이랑 잘 이렇게 해야죠.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봐야지 나이브하게 이렇게 신념적으로 그게 종교라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쪽에 이제 서야지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중국 같은 경우에 교역이 많잖아요. 이런 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해야 되는지 거기랑 뭐 완전히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이 차이메리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컨베이어 벨트 전 세계에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위에서 지금 몇 개 잘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래도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럽 같은 데 중에서 좀 잘하는 곳들 유럽도 이제 독일이나 아니면은 프랑스, 영국 이런 전통적인 아니면 좀 북유럽 쪽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뛰어나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는 그냥 실리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런 뉴스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강한 얘기 공유로 갈라치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줄 잘 서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위에 샌드 눈치도 잘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중2짜리 그 얘기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 부분은 중2짜리로 다시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친러 쪽 그 지역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서방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다 그 조작이라고 합니다. 다 조작이라고 하는데 99% 이렇게 해서 그 표결이 됐고요. 근데 만약에 조작을 안 했어도 거기는 표결이 됩니다. 왜? 얘기 공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오늘 전편 종교 그걸 마무리하려다가 얘기가 뭐 더 커진 것 같은데, 이 그리스정교회 쪽에서 독려를 하는 끔찍한 일이, 저는 거기에서 러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방 뭐 미국이라든지 거기 이해관계가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뭐 러시아에서는 크림반도도 이제 그렇고 이제 나머지도 그렇고 러시아 소리를 들어보면은 러시아는 억울해. 근데 최소한 이 지금 그리스 정교에서 뭐 독려를 하고 막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종교라고 해도, 세계 종교라고 해도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일단 신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뭐 이렇고, 그리고 엄청난 독선으로 갈라지는, 그 내부에서 갈라지는 데를 막 전멸시켜야 되고 그런 종교가 아닌데, 특이한 종교가 아브라함의 종교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여러 분쟁이 있는 그런 곳에는 거기에서 파생되고 그거를 사칭해서 이용해서 무력을 쓴다든지 비인간적인 그런 통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실제로 인권의 문제, 그런 애도 많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테러도 하고 했던 그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했던 이유는 그 미국이 얘기하는 강한 얘기 공유 가치 체계와 달리 중동을 들쑤셔 놓고 여기저기 분열시켜서 정권을 세우고, 여기저기서 이쪽 저쪽에서 소련, 미국, 서방에서 각각 뭐 독재 정권이 됐건 반군이 됐건 각각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내에서는 또 이제 자칭 무슬림이라고 하는 무장단체들이, 뭐 거기가 그런 쪽 벨트들이 다 나쁜 일 많이 하거든요. 마약도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깔아놓은 판이야. 강한 얘기 공유인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깔아놓은 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 뭐 어디 제가 깡패들 얘기한 적 있지만은, 뭐 마피아가 됐거는 뭐 야쿠자가 됐건 뭐 카르텔이 됐건 다 마약하는 데죠. 근데 그 소비, 예를 들면은 중남미에 멕시코 뭐 이런 데 살벌하잖아요. 콜롬비아 뭐 살벌하잖아요. 마피아, 거긴 마피아라고 하는 카르텔이. 근데 거기는 소비지가 아니고 본격적인 소비지는 미국이에요, 미국. 웃기죠? 미국에서는 그 소비를 하고 이제 생산 유통을 이제 밑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그런 식으로 판 짜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잘하는 나라들이
열강들이고 그 중에서도 종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와 종교 이런 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역사 그리고 지금 현대사, 시사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갈라서 얘기 공유를 판을 깔아놓고 자극을 하고 갈라치고 이제 좀 그런 거 중심으로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브라함ik 그 종교들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굉장히 좀 깊이까지 여러 편에 걸쳐서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정리가 더 정리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네. 천천히 이어서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